자, 첫 번째 주인공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토론회 발언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오전 9시 기준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신체를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라며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거죠. 이 청원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 시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제명권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제명된 사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3차 TV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 이제 그 발언이 국민청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이준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돌아가면 그 발언은 안 할 것이다라면서 이른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은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주변의 개혁신당에서는 아니 무슨 이게 의원직 제명이냐라며 일종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의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원에는 의원 소개 청원이 있고요. 국민 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 3차 토론 당시에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발언이었는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자체도 너무 폭력적이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뒤에 그 다음 날까지 이준석 의원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의도로 한지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잘못됐다. 그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뭐라고 했냐면 순화된 표현이다. 맞지 않느냐. 그리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어디에 혐오적 표현이 있느냐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아마 일부 탈당하는 이 당원들이 생기고 그게 탈당 러시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당원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선거 기간 내내 이 발언의 심각성, 국민들이 느꼈을 어떤 충격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계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치인 이준석의 한계와 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도 당연하지만 이런 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그게 지금 이 40만이 넘는 청원인 동의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과하고 이걸 정치 공세로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면 그걸 국민들께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더욱더 진솔한 사과, 그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성찰,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저런 방식을 통한 제명이 지금까지 이 국회 역사상은 없었지만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태균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제명까지 돼야 할 일인가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의 발언, 후보의 발언 굉장히 잘못된 건 맞죠. 누가 봐도 좀 과한 발언이었고 또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맞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준석 의원을 따라다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다만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지금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유례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 제명을 할 만큼의
사안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40만 명 이상 청원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운영위에서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은데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국회의원을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 거는 인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박성민 최고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게 징계안이 제출이 된 게 이미 있고, 그리고 국회 청원이 이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에 회부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예, 국회의원 징계를 할 때는 이제 최고 수위가 제명인 거고, 그건 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사실 전례는 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뭐 회의 출석 30일 정지라던가 뭐 아니면 회의에서 사과한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징계 수위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국회에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이 정도로 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이렇게 몇십만 명이 동의를 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이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명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심정적으로 제명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준석 의원이 뭐 앞에서 본 영상에서는 어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상을 쭉 뒤까지 보시면 저는 쭉 봤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아뜨거를 해서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발언이었다라는 본인의 생각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이미 그 발언을 해놓고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국민들이 본인의 발언으로부터 느낄 불쾌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